예, 다음은 축산 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홍범기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돼지열병 관련해서 예산 설명 끝나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일단 예산안부터 먼저 마치고 추가적으로 돼지 열병에 대한 현황 보고는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축산정책과장 홍봉기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축산정책과 팀장으로 부임된 팀장들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의방역팀 김성주 팀장입니다. 축산위생팀 김미화 팀장입니다. 그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총 362억 2,393만 원으로 기정 286억 8,822만 4천 원에서 75억 3,57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이에 추경정 예산에 대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설명서 121쪽입니다. 축사냄새 저감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축사냄새로 인한 민원 발생 사전 예방 및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서 축사냄새 저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개소로 지원 단가는 개소당 500만 원입니다. 지원 비율은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입니다. 조정 사유로는 당초 사업량이 1개소에서 4개소로 증가하여 도비 3천만 원, 시비 4,500만 원, 총 7억 500만 원이 증액 내지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3쪽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에 축사시설 개선 및 방역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개소로 지원 단가는 개소당 2억 원이며 지원 비율은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50%입니다. 조정 사유는 경기도에서 금년도 사업 대상자 4농가가 확정됨에 따라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 총 4억 원이 신규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5쪽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입니다. 유소년 승마단 운영을 통한 승마 산업의 핵심 인력 육성과 기반 구축 및 생활 승마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이 1개소로 지원 단가는 개소당 2천만 원이며 지원 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조정 사유로는 금년도 사업 대상자로 농림부에서 대상자가 미선정되어 사업비 2천만 원이 전액 감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7쪽 토종벌 육성 사업입니다. 낭충, 봉화, 부패병의 저항성이 강한 토종벌을 농가에 공급하여 토종벌 산업의 안정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조정 사유로는 한복농가 낭충, 봉화, 부패병 저항성 토종벌 구입 사업비 800만 원이 신규로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9쪽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 관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사 내 외부의 환경 조절 및 원격 제어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농가이며 지원 비율은 국비 30%, 도비 6%, 시비 14%, 융자 30%, 자부담 20%입니다. 조정 사유는 금년도 사업 대상자 4농가 중
한 농가의 세부 추진 계획이 축소됨에 따라 국비 1억 1,955만 원, 도비 2,391만 원, 시비 5,579만 원, 총 1억 9,925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1쪽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주 운송비 지원 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조사료 사일리지 제주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 농가는 293농가로 지원 단가는 톤당 6만 원이며 지원 비율은 국비 30%, 도비 18%, 시비 42%, 자부담 10%입니다. 조정 사유는 당초 사업량이 1만 600톤에서 1만 2,600톤으로 2,000톤이 증가함에 따라 국비 3,600만 원, 도비 2,160만 원, 시비 5,040만 원, 총 1억 8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3쪽 축산 화재 피해 SOS 긴급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화재 발생으로 폐사축 발생 시 폐사축 무단 유기 및 투기로 2차 환경오염 방지 및 질병 전파 예방을 위하여 렌더링 처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 농가는 한 농가이며 지원 비율은 도비 100%입니다. 조정 사유는 지난 6월 1일 날 관내 축산농가 화재 피해로 인한 폐사축 발생으로 긴급 요청에 따라 도비 221만 원이 신규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5쪽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산란계 농장의 닭 진드기 예방 방제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닭 진드기로 인한 가금 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축산물 안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이며 지원 단가는 개소당 1,440만 원으로 지원 비율은 국비 40%, 도비 6%, 시비 34%, 자담 20%입니다. 조정 사유는 친환경 닭 진드기 공동 방제를 위한 국비 2,160만 원, 도비 324만 원, 시비 1,836만 원, 총 4,320만 원이 신규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7쪽 축산 관련 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축산 차량 GPS 단말기를 상시전원 공급 방식으로 변경하여 상시 수집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50대로 지원 단가는 대당 6만 원입니다. 지원 비율은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입니다. 조정 사유는 GPS 단말기 사업량이 당초 500도에서 250대로 변경되었고 단말기 장착 비용이 당초 4만 4천 원에서 6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350만 원, 도비 52만 5천 원, 시비 297만 5천 원, 총 7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9쪽 생계 안정자금 지원입니다. 구지역으로 인한 살처분 농가에 대해 가축 재입식 전까지 생계 비용을 지원하여 재개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 농가는 20농가이며 지원 비율은 축산발전기금 70%, 시비 30%입니다. 조정 사유는 구지역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 지원으로 지원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비 1,030만 9천 원, 시비 441만 8천 원, 총 1,472만 7천 원이 증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1쪽 구지역 예방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구지역 발생 예방을 위하여 구지역 백신을 접종한 수의사에게 시술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소 5만 7천 도로
지원 단가는 두당 5,000원이며 지원 비율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조정 사유는 구지역 백신 예방접종 사업량이 6만 도에서 5만 7천 도로 3천 도분이 감소되어 도비 450만 원, 시비 1,050만 원, 총 1,500만 원이 가백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3쪽 폐사가축 처리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폐사가축 적정 처리를 위한 장비를 지원하여 가축 질병 및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대로 지원 단가는 대당 1천만 원이며 지원 비율은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입니다. 조정 사유는 축산농가 폐사축 처리 장비 지원을 위한 도비 2,400만 원, 시비 3,600만 원, 총 6천만 원이 신규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5쪽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가금 농가의 CCTV 설치 지원을 통해 영상 기록물을 활용한 임상 증상 관찰 및 방역 실태를 점검하여 고병역성 AI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50개소로 지원 단가는 개소당 300만 원입니다. 지원 비율은 국비 30%, 도비 4.5%, 시비 25.5%, 자부담 25.5%입니다. 조정 사유는 금년 5월 경기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 방역 대책으로 해당 사업비 일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사업으로 분리됨에 따라 국비 1,854만 원, 도비 278만 1천 원, 시비 1,575만 9천 원, 총 3,708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7쪽 선제적 초소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산란계 농장 앞에 통제 초소를 설치 운영하여 질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4개소이며 지원 비율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조정 사유는 당초 사업량이 통제 초소 설치 및 운영비 12개소였으나 거점 소독 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추가됨에 따라 도비 7,500만 원, 시비 1억 7,500만 원, 총 2억 5천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9쪽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관내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긴급 백신을 농가에 공급하여 구제역 확산 차단 및 양축농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35만 2천 도이며 지원 비율은 국비 100%입니다. 조정 사유는 올 초 구제역 발생 시 35만 2천 도분의 구제역 긴급 백신이 배정되어 소규모 농가 백신비로 우선 접종을 완료하고 추후 백신 구입비로 국비 5억 9,840만 원이 신규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1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퇴비와 처리하는 공동자원화 시설에 시설, 기계장비, 냄새 방지 시설을 지원하여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 및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2개소이며 지원 비율은 국비 40%, 시비 30%, 용자 30%입니다. 조정 사유는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도비, 시비, 지원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도비 4,5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4,5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3쪽 동물보호 관리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통한 민원 해소 및 동물보호 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220마리이며 지원 비율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조정 사유는
2,220마리 중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량이 320마리에서 720마리로 증가하여 도비 1,800만 원, 시비 4,200만 원, 총 6천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5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 중, 고등학생 중 사회적 취약계층 가구의 학생들에게 무상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학생 수는 1,541명이며 지원 비율은 국비 60%, 도비 6%, 시비 34%입니다. 최종 사유는 지원 대상 인원이 당초 2,134명에서 1,541명으로 593명이 감소하여 국비 3,822만 원, 도비 382만 2천 원, 시비 2,165만 8천 원, 총 6,37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7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지마크 인증 생산단체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관내 초, 중,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학교 수는 46개교이며 지원 비율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조정 사유는 하반기 무상급식 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축산물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도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 총 1천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9쪽 인력운영 경비입니다. 개, 고양이, 유기동물 처리 업무 및 신규 동물 등록 건수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인 유기동물 포획사 1명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이 금년 8월 기준 412만 원 중 218만 9천 원이 소진되어 시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161쪽 반환금입니다. 국비 보조금 반환금 내역은 2018년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등 15개 사업으로 국비 반환금은 54억 1,372만 9천 원이며 주요 반환금액은 2016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3억 원이며 3억 원과 2017년 살처분 보상금 45억 1,803만 6천 원, 그리고 2018년 동물 방역 위생 분야 사업 2억 678만 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역은 2016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32개 사업으로 도비 반환금은 8억 8,247만 원이며 주요 반환 금액은 2017년 살처분 보상금 5억 6,507만 8천 원으로 총 62억 4,619만 9천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봉기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합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혹시 보충 설명을 하실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발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안정일 의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보면은 123페이지 가축 행복농장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4억인데 신규 사업이 도비 2억, 12억, 한우 2농가, 젖소 1농가, 산란기 1농가. 이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2017년도에 경기도에서 가축 행복농장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사업은 2018년도서부터 했는데요. 금년도에 우리 10농가가 신청을 해서 5농가가 이제 그 인증을 받았는데 그중에 4농가가 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뭐 축사시설 개선도 있고요. 사양관리 및 사육환경, 뭐 방역시설 이런 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가축 조리하고도 이제 여기 반영이 되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닭 한 마리에 뭐 아니 예를 들어서 평당 닭이 몇 주 들어간다 뭐 이런 건 좀 동물 좀 행복 쪽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7번, 아니 127페이지. 토종벌 육성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신규인데 요즘 갑자기 토종벌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 어떻게 지금 저 뭐 협회도 이렇게 만들고 그러는데 우리 어느 정도 늘어났어요? 벌 키우시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토종벌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이 없었는데요. 갑자기 올해 금년도 들어서 뭐 그 협회도 만들고 저희 사무실에 이제 방문을 해서 토종벌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좀 많이 해달라 이렇게 좀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토종벌하고 우리 양벌하고 같이 벌하시는 분들이 우리 안성 관내에 예. 전체 우리 그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토종벌은 한 10여 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양봉은? 일반 양봉 농가는 150농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갑자기 늘어나는 게 이제는 우리 이제는 그 뭐야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제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이 네, 제일 하기가 쉬운 게 이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하여간 늘어나면 일단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하여간 뭐 잘 그 해주시고 또 우리 그 129페이지 보면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아까 네 농가에서 한 농가가 축소됐다는데 이렇게 금액이 또 많이 축소가 된 거예요? 네, 이 농가가 저기 저 뭐 비중이 컸었나? 네, 그렇습니다. 전체 그 당초 사업비가 5억이었었는데 네. 한 1억 정도로 좀 축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133페이지 축산 화재 피해 SOS 긴급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도읍인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뭐 우리 일죽에서 일어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재. 예, 그 이제 거기에 이제는 그 보험 안 들고 그러시니까 네, 축산전 말고 우리 이제 그 가축 이제 폐사된 가축을 렌더링 하는 비용이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축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양등농가나 이제 이렇게 화재가 일어나면은 다 이렇게 저 질식하는 동물들 네, 그런 동물에 대해서는 이제 밀폐되고 그러시니까 이제 보험 같은 거 들었나 안 들었나 이런 것도 좀 확인해서 네. 안 들었으면 좀 들어달라 뭐 이런 그 권고 같은 거 이런 거 좀 못해나? 좀 저희가 그 매년 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글쎄. 많은 농가가 좀 보험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분도 딴 데는 다 들었는데 요거 하나만 안 들었는데 안 들은 데가 난 거 아니야?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원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페이지 125페이지요. 유소년 승마당 운영 지원. 전액 삭감된 거네요. 감액.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없다는 건 애들이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그 농림부에서 네. 사업 대상자 선정을 하는 건데 네, 네. 농림부에서 이제 대상자 선정이 안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신청에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좀 탈락한 거로 그렇게 그러니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 아이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좋을 텐데 신청을 안 했을까? 홍보가 안 되거나 뭐 이런 뭐 아니면 뭐 자부담이 많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승마에 대해서 이제 한참 그 뭐랄까 좀 분위기가 떴다가 요즘은 약간 좀 가라앉는 그런 추세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승마가 앞으로도 뭐 유망하다랄까 좀 저변학대가 분명히 될 거고 그런 추세에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건데 지원자가 없다고 그러는 게 좀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래 이게 아니면 뭐 시기라든가 뭐 자부담하는 것도 있어요 많아요.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 뭐가 원인이 있지 이게 당연히 뭐 막연하게 그냥 좀 분위기가 시들어졌고 그렇다고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면 물론 뭐 어떤 뭐 모든 게 좀 분위기를 타고 유행을 타지만 네. 이런 거는 충분히 더 어떤 저변학대가 될 거고 앞으로 그렇게 갈 추세인 것 같은데 없다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잘. 아무튼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네. 이런 거는 아무튼 더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어차피 좋은 거면 확실하잖아요, 그죠? 예, 예. 딴 뭐 스포츠도 물론 더 좋겠지만 좀 더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사슴 있잖아요, 사슴 안성의 사슴 농가들이 뭐 이런 구제역 백신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지원을 좀 못 받거나 덜 받고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 뭐 사슴농가도 구제역 백신을 좀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기존 딴 뭐 소나 돼지 이런 거 같이 준해서 어차피 뭐 구제역이 와도 뭐 사슴도 오고 다 오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와서 발병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이 좀 준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 예. 뭐 사슴이 마리수가 안성에 뭐 많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네. 어차피 질병 예방을 하면 같이 해야 되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살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미창 의원님. 안녕하세요. 송미찬 의원입니다. 돼지 열병 때문에 긴장 많이 하고 계시죠? 네, 페이지 121페이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축사 냄새 저감 시설 지원인데요. 이 한 개소에서 보니까 4개소로 이렇게 증가를 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업자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에 대해서 이게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 그 경기도 지침회에서 내려오면은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1년에 몇 개 정도가 딱 그렇게 내려오는 지침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원 대상이? 아니, 요거 같은 경우는 저 금년에 이제 처음 해는 사업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축사 냄새 때문에 사실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개소가 늘어나게 돼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이거는 안men계 분무시설 설치 사업하고 축사 외벽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축사 외벽 개선은 또 뭐예요? 저기 이제 주로 이제 윈치 커튼 이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하고 이제 안에다 이제 쿨링 패드 그런 거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그 뭐 이 악취 감지 그 센서라든가 뭐 그런 거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안개 이거 분무기 설치하면 좀 많이 냄새가 감소를 하긴 합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 탈취제나 생리대나 약재를 이런 좀 거 넣어서?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좀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잠시만요. ICT는 물어보셨고 저기 아까 동물보호 관리에 대해서 나오셨는데 페이지 153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그 고양이나 개들이 사실 돌아다니는 게 많잖아요. 예, 예. 그럼 이거 사업량을 지금 320마리에서 720마리로 증가했다고 나오는데 예, 예. 이거는 신고되면 나가서 잡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이제 포획틀을 놓고서 네. 가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전에는 이제 소방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은 네. 같이 나가서 이제 그 포획을 하고 그랬는데 사람이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저희가 사람이 포획을 안 하고 이제 그 포획 틀이 있습니다. 네네. 그거로 이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개가 풀리면은 사람들이 잡기가 힘들잖아요. 또 네, 예. 무섭고. 네, 예. 이게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게 있고 소방서에 신고를 하는 게 있고 또 이렇게 시청에 신고하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네, 예. 어디다 신고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근데 이제 유기동물 같은 경우 이제 네. 그거는 여기 시청에다 하는 게 맞고요. 예. 전에는 이제 그 소방서에다 해고라면은 네. 거기서 이제 마취총이라든가 뭐 그런 걸 쏴서 잡고 그랬는데 예, 예. 지금은 그걸 안 합니다. 소방서에서. 그래서 지금은 프로젝트를 놔서 저희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다 시청에서 축산과에서 예, 예, 하시고 예. 있는 거네요. 개체 수가 워낙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게 저 파악하기도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좀 인력도 지금 보니까 부족하고요.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 올라온 거 보니까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좀 더 안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태 의원님. 네, 황인태 의원입니다. 설명서는 131쪽입니다. 조사료 경영 제412 제조 운송 및 지원. 이거 보니까 지금 반환금을 보니까 2017년, 2018년 계속 4,100, 2,400 반환금이 발생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정확히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에서 지금 하는 거죠? 지금 전년도 거 계속 보면 2017, 2018년 지금 반환금이 다 이렇게 4천이 좀 발생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 충이 또 증액돼서 왔기 때문에 이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해마다 이제 그 작황에 따라서 이 생산량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맞춰서 좀 그 생산량이 좀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2017, 18, 19년도 지금 우리가 신청한 생산량이 몇 톤이가 돼요? 이 우리가 사업 계획할 때는 비슷한 수준의 생산량을 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2017년은 지금 4,100만 원 지금 반환을 해요. 네. 2018년 2,400만 원 반환하고. 근데 2018년 이 중에서 5천 지금 12도비 국배 가지고 뭐 1억 800 징용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반환금 내용 보면 그 설명서 161에서 160쪽 보면 2017, 18 계속 반납하거든요. 축산정책팀 윤용차입니다. 예, 축산경제팀장이 소독기 설치라 못 나오셨는데요. 작년에는 고온 다습해서 작황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줄어든 걸 반납하는 거고요. 올해는 그보다 작황이 지금 좋아갖고 좀 추가로 증액되는 상황입니다. 2017년도도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계획대 100%에서 한 7, 80, 한 20% 정도가 감소가 됐었습니다.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가축 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이 했는데 이거 하고 그다음에 구제역 그 백신 주는 거 있잖아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백신을 접종하면 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거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도록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51쪽입니다. 지금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시설 개보 지원했는데 지금 도비로 지금 뭐 담아주다가 갑자기 지원비를 변경한 사유가 뭐죠? 축산정책팀장 윤용차입니다. 당초 도에서 예산을 세웠을 가내시가 됐었습니다. 가내시인데 이제 본예산에 다시 해서 도비가 없다고 저기 12로 늘려서 좀 했으면 해서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존에 2019년, 2018년대도 도비 지원이 아니 이게 올해 처음 해놓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왜 주던 것을 안 줬냐 이거죠. 그래서 계속 담아오다가 왜 금년도에 아니 올해 이게 처음 사업이고요. 네. 이제 추가로 이게 이제 추가로 신규로 사업입니다.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도에서 지금 매칭 비율 해가지고 지금 지원내고 간에서 했다가 갑자기 변경했다면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나 그걸 물어보는 거지. 재원이 좀 부족하다고 저기로 저희 이것 좀 뺐습니다. 도에서 4,500만 원 부족해서
매칭비 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 161, 162쪽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지금 2016년도 본 그 가축분유 공공칠에서 설치 사업비 국비 반환금 뭐 이자 반환금이 하는데 이게 결산이 왜 이렇게 늦게 끝나서 2016년 것을 2년이 지난 후에 반납하는 거죠? 축산정책집산 윤용차입니다. 이게 계속비 사업이라 올해 이제 최종적으로 사업이 중단돼서 6년도부터 3년에서 올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반납금만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진짜 우리 안성맞춤 한우 이렇게 하면 뭐 우리 5대부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 안성맞춤 한우, 이게 안성맞춤 한우라고 그래 명품화 그 해야 되는데 그 브랜드가 있는데 실제 안성에서 키워서 그냥 안성맞춤 한우인지 안성 평택소 뭐 진천소 갔다 안성에 키우면 안성맞춤 한우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성맞춤 한우 특유의 무슨 개량 종이 있는 것인지 종자가 있는 것인지 이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성에 한우가 유명하다는데 난 지금까지 안성 한우 뭐가 유명하다고 얘기 들어봤지만 안성 자체에서 개발한 무슨 하나 개량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전북 김제에서 송아지 새끼 사다가 여기다 키우면 안성맞춤 한우가 되는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쇠고기 생산 이력제 관련해서 6개월 동안 여기서 사육을 하면은 안 섬게 됩니다. 지금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정란 이식 사업 금년도 이제 예산이 2천만 원인데 해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내년부터는 좀 사업 지침을 좀 바꿔서 안성에서 생산돼서 안성에서 여기서 나중에 도축될 때까지 안성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소를 만들기 위한 사업인데 그런 식으로 좀 지침을 좀 개정해서 내년에부터 좀 시행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종자인지는 모르지만 안성에서 6개월 이상만 키우면 안성맞춤 한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안성이 경기도 제일 축산 도시이긴 합니다. 또 우리가 안성맞춤 한우가 5대 브랜드에 들어가요. 그러면 안성 특유의 명품 사업 하려고 하면 안성에서 우량종을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증식을 해서 안성에 맞는 한우를 만드는 게 안성맞춤 한우가 되어야지 않냐. 저는 그런 주장을 좀 펴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내년 왜냐하면 지금 뭐 어디 전국 각지 있는 소를 사다가 안성에서 6개월 이상 키워버리면 요즘 똑같은 사료막이잖아요. 네. 오늘 회사에서 그 정형화된 사료들을 먹이 키우는데 그런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안성 특유의 그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 네, 맞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정일 의원님. 예. 아까 한 가지 못 여쭤봤는데 한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41페이지 보면은 구지역 예방 백신 접종 시술비가 아까 6만 두에서 5만 7천 두로 이렇게 감소했는데 그러면 3천 두가 소가 감소된 거예요? 6만 두도 감소된 거는 아니고요. 감소돼서 사업비가 1,500만 원 감액했잖아요. 네, 여기 써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3천 두 정도가 감소됐다는 거요. 주사 놓는 아니 그 뭐야 우리 그 시술비 시술을 하는 저기가 감소됐다는 거예요. 뭐요? 6만 두에서 5만 7천 두 감소함에 따라 141페이지 조정사유제 조정사유에 보면 네, 6만 두에서 5만 7천 두 사업비가 1,500만 원 감액 내시 예산인데 그러니까 우리 안성의 소가 3천 두가 감소가 됐냐고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여기 달랐는데? 이제 네, 우리 팀장님. 예, 이거는 시술비 지급이 되는 건인데요. 이 시술비가 이 접종을 한 건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 건을 이제 6만 두 분에 대해서 잡아놨는데 예, 실질적으로 나간 건 5만 7천 두 수준으로 다 돼서 감소가 돼서 감액시킨 그러니까 겁니다. 접종비입니다. 접종. 우리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소 뭐 이력제가 돼서 소 마리수가 딱 나올 텐데 왜? 근데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그 농가 자가 접종도 이게 가능해가지고 예, 전업농이라든지 뭐 이런 농가들이 또
이 접종을 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제 접종 기간에는 신속하게 또 접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수의사만 갖고서라면 또 좀 기다리기 뭐하고 그런 농가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를 기다리지 않고 또 본인들이 막 놓고 그러면은 놨는지 안 놨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저기 그럼 저 우리가 그 뭐야 저 공수의사 접종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그분들 거는 다 저 소가 한두 일두가 됐든 몇 두가 됐든 수의사분들이 다 거기도 관리를 해야지 그냥 뭐 몇 두 안 된다고 해뭐 생산자가 가서 놨는지 안 놨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데서 부지역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차이가 나면 이게 안 되는 건데 원래 그 3천 두면은 쉽게 3천 두는 이제 뭐 그냥 본인들이 그냥 놨다는 거 아니야. 시술했다는 거 아니야. 수의사가 가서 뭐 일두가 됐든 몇 두가 됐든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놓는 거를 근데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지금 모든 그 백신을 놨냐 안 놨냐 그 얘기는 백신을 놨는데 또 뭐 저기 뭐 구역이 걸렸다라면은 지금 여기 뭐 우리 놓고 안 놨다 해가지고 이게 발생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술비를 수의사분들 공수의사분들한테 직접 우리가 돈을 주는 거야 5천 원씩. 네. 근데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5천 원 여기 그냥 1,500만 원은 쉽게 해서 그냥 공수의사분들이 안 놨다는 거 아니야. 네. 그냥 자가적 개인 와가지고 그거는 지금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감액했다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그분들이 가서 안 놓더라도 지켜보더라도 해가지고 놓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뭐 한두 마리라고 해가지고 다 놨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또 귀찮으니까 또 안 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잘 그 판단을 해줘야지 이렇게 감액해오고 그러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예. 한 가지 또 아까 우리 저 황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안성맞춤 전 브랜드가 있잖아요. 이제 브랜드가 이제 우리도 안성에 두 군데 있는데 이제 그 사양 기술이 이제는 달라서 이제 안성 그 저기라 하잖아요. 네. 이제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안성맞춤 협회나 안성한우회나 이제는 사양 기술이 이제 달라가지고 뭐 거기나 똑같은 사양 기술이 아니니까. 네. 예.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행성에 뭐 인삼한우니 뭐 여러 가지도 있잖아. 이제 그런 사양 기술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안성맞춤 한우 뭐 소야 뭐 대한민국 수는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아마 내가 보기에는 사양 기술에서 그 뭐야 이제 그 판가름이 나지 않나 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까 그 백신 시술 그 이거는 잘해줘. 이런 데서 꼭 사고가 터지는 거니까. 예, 우리 뭐 예. 올해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예, 좀 예. 보완을 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팀장님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데 깜빡하신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의방역 팀장 김성주입니다. 네. 자, 우리 123쪽에 신규 사업으로 가축 행복농장 그 예산 편성됐잖아요. 예, 예. 이게 동물복지농장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동물복지농장 사업 그 국도비 지원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축산정책팀장 윤용찬입니다. 동물복지농장하고 개념은 좀 비슷한데요. 네. 별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농가가 이 행복농장 인증 신청을 하게 됩니다. 1단계로. 그럼 경기도에서 이 농장 점검을 해서 거기에 적합하면 인증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인증서 발급 농가 한해서 또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10농가 신청해서 5농가가 인증을 받았는데 그중에 한 농가는 신청을 안 하고 4농가가 신청해서 4농가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더라도 지금 동물복지농장하고 뭐 그 정책의 변별성이 사실상 없어 보여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또 신규 사업으로 지금 그 조례에 근거해서 그 올라왔다고 하니까
여튼 그러면 동물복지농장 사업 따로 있고 가축 행복 농장 사업 따로 있고 뭐 이렇게 계속 추진이 되는 겁니까? 양측으로? 예, 이후에 그러면은 저기 뭐 관련 그 경기도 조례와 제가 찾아보겠지만 그 현재 신규로 올라온 가축 행복 농장 일단 그 추진 예정인 그 농가 대상 현황하고요. 기존에 우리 동물복지농장 그 지정 현황하고 그 예산 포함해서 좀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35쪽의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역시 신규 사업인데 이것도 친환경 인증 축사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닭 같은 경우, 닭 축종 같은 경우는 친환경 인증 받은 축사가 몇 곳이나 되는 거죠? 잠깐, 저기 인증받은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냐 그런 말씀이신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다고요? 예. 진드기 저 방제 약품 약을 친환경 약을 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모든 그 닭 농장에 대해서는 다 지원 일차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어지는 것인데 네. 일단 세계소 부분만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 신청 절차를 밟으셨을 텐데요. 세농가분이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예, 좀 예산에 맞춰서 했다 보니까 네. 예, 새 농가가 대상이 좀 됩니다. 지금 국토비 내시에 준해 갖고 지금 사업량을 정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57쪽입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인데요. 네. 조정 사유가 하반기 무상급식 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안을 증액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성시는 고등학교까지 전면 지금 무상급식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학계에서 신청을 받거든요. 근데 학계에서 이제 저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늘어날 것 같다고 그래서 예산이 이제 변경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혹시 경기도 같은 경우에 9월부터 그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되잖아요. 네. 예. 그것 때문에 그 증액된 내용 아닙니까? 아니 갑자기 무상급식 대상자가 왜 늘어나요? 하반기에. 경기도 고교 3학년 대상으로 해갖고 여튼 추진되지 않았던 급식이 여튼 이제 고등학교까지 확대돼갖고 여튼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잖아요. 9월부터요. 아마 그게 여튼 산출이 되어져서 경기도에서 지금 도비를 내려보낸 것 같은데 우리 안성 같은 경우에는 고교 무상급식까지 이미 시행 중인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시비를 감하고 도비로 편성을 하시든가 뭐 이런 방법으로 예산안이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예, 뭐 다른 거는 뭐 중복돼서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고 우리 축산정책과가 유난히 지금 상대적으로 민자보 사업이 많습니다. 네. 예, 좀 선정 절차부터 좀 투명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향후 집행이나 정산에 이르기까지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추가 질의 없으시죠? 우리 아까 그 별도로 네.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신 거는 지금 추경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정해 시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시간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범기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